평균하고 딱 맞는 거야. 이해되니? 딱 맞아. 그래서 경험적으로 표본 분사는 여기 n개보다 하나 적은 것으로 나눠야겠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일단 알게 돼. 근데 수학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 계속 찍을 거 아니야. 계속 찍어.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자유도라는 개념이에요. 말도 어렵다. 자유도라는 개념인데요. 문자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지, 변수가 몇 개인지를 자유도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걸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문자가 몇 개입니까? 문자 3개예요. 그럼 서로 자유롭게 문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몇 개죠? 3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개입니다. 얘가 정말 자유롭게 x가 움직여 뛰놀아요. 결정됐어요. x 얼마 줄까? 4. y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요. y 얼마 줄까? 4. 되는 순간 z는 자유롭게 사라져. z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씨 나만. 문자가 3개이지만 그 합이 이렇게 뭐 해버리면 일정하게 고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자유도는 하나가 줍니다. 문자의 개수보다. 그게 뭔 뜻이에요, 스님? 여기는 이미 평균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이 그러니까 뭐한 상태야? 일정한 상태야. 그래서 자유도가 10개가 아니라 하나가 준 9개가 되어버린대요. 그것을 원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납득도 못합니다. 선생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유도에 대한 개념 이해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당연히 이해가 안 됐겠죠?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이게 더 정확하대요. 그게 이유가 되나? 그건 결과 아닌가? 못 받아들였어. 당연히 못 받아들였어. 대학생이 됐어요.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봤어. 똑같은 말씀 하세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건 그냥 공부를 안 했지. 안 한 게 뭐 어떻게 도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 자유도라는 개념을 방정식의 해로 이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도 완전하게 이해가 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납득 가능할 정도까지 된다. 라는 거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n-로 나눴을 때 그때 그래야 이것과 이것의 각각 표본 분산들의 평균이 모 분산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됐니? 그래서 n-1로 나누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니? 못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더 이상 설명하려면 수식을 들어야 되는데 수식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길어서. 네. 원하는 유튜버 유튜브 영상을 링크 걸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귀찮아, 그거는. 그리고 그만큼 하기에는 가치가 되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공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넌 참 관대하구나. 나 같으면 아니요 쌤 저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갈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야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모 분산과 표본 분산하고 모 분산하고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n보다 n-로 나누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플 보충에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수학도 설명이겠죠? 있나 봅니다. 마플 보충. 여기는 수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수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봐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것들의 결과를 봤더니 요놈의 평균이 아까 그죠? 모 표본 분산의 평균이 표준 원래 모 분산보다 이만큼의 배만큼 차이가 나타난다. 좀 더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n 대신에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n-1분의 n을 곱한 것의 기대값이니까 결국에는 얘는 n-1로 나누는 것이 모 평균하고 더 가깝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나요?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할 이야기는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얘를 써야 돼. 이 신경 써야 돼. 표본 분산.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모집단이 있습니다.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서 표본을 뽑겠습니다.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을게요. 크기가 N인 표본을 뽑는 방법은 무수히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고요? 표본을 뽑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원소가 딸랑 3개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표본의 크기가 2개인 표본을 뽑는다고 합시다. 표본을 뽑으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1 나올 수 있고, 첫 번째 1 뽑고 2 뽑고 1 뽑고 2 뽑고 1 뽑고 1 뽑고 1 2 뽑고 1 3 뽑고 2 1 뽑고 2 2 뽑고 2 3 뽑고 그 다음에 3 1 뽑고 3 2 뽑고 3 4 뽑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밖에 없는데요?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2개씩 뽑는 게 가능합니다. 됐나요? 자, 1, 2의 평균, 이것들의 평균을 표본의 평균 X바라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1이죠. 두 번째 X바는 1.5, 세 번째 X바는 2, 1.5, 2, 2.5, 2, 2.5, 3이야. 됐니? 이것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 딱 봐도 1, 3은 2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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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치 맞아요? 그 평균이 얼마 됐어요? 2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X바들의 평균은 2이다. 한글로 쓰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이다? 2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해했어요? 이런 표본 평균들의 흩어진 정도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본 평균들의 분산도 구할 수 있어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잘 봐보자. 여기 있는 것들 X야. X의 평균은 눈으로 봐도 알겠네? 얼마지? 2. X의 분산도 한번 구해볼게. X의 분산은 편차의 제곱 평균 1의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을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2야. 여기도 편차의 제곱의 평균 할게. 여기 편차의 얼마죠? 1의 제곱. 1의 제곱 몇 개 있지? 너도 편차가 1이고 너도 편차가 1이니까 너 2개 있어. 됐니? 얘는 편차가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제곱하면 얼마지? 4분의 1. 그게 몇 개 있어? 오, 4개나 있었군요. 플러스 얘는 빵이네요. 얘를 몇 개로 나눠야 되죠? 이제 다 합쳐서 9개로 나눠야 되네요. 다 해서 9개야. 왜냐면은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3개, 뒤에도 3개니까. 그러면 9분의 얼마가 되죠? 9분의 이상한데? 많이? 9분의 3이지? 이상했어. 그래서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 너하고 너를 비교해봤더니 정확히 절반이 됐지? 정확히 절반이 됐는데 그 절반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n의 값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정확히 n배만큼 줄어듭니다. 오케이? 정확히 n배만큼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일단 이 결과부터 먼저 정리하고 이야기해볼게. x의 평균이 m이면 여기서 표본을 몇 개를 뽑더라도 x바들의 평균도 똑같이 m이 돼요. 뭐 이거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x의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나 줄어드냐면 표본의 크기만큼으로 줄어들게 돼요.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 이거 하나만 어떻게 뭐 그렇게 막 따맞출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한 가지의 과정만 보여준 거고요. 그래도 이건 인지를 해볼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분산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몇 개씩 뽑을 거냐면 3개씩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볼게. 3개씩 뽑아서 평균을 내면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 2, 4 뽑았어. 평균 내면 주간 얼마 숫자 나올 거야? 2, 3, 4 뽑았으면 평균 내면 이렇게 나올 거야. 2, 3, 5 뽑았어. 1, 4, 5 뽑았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숫자를 적당히 3개, 4개 뽑아서 평균을 내버리면 양쪽 끝단에 있는 값들이 희석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되니? 양쪽 끝단의 애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희석돼가지고 원래 이렇게 막 흩어져 있었던 아이들이 이게 점점 가운데 쪽에 몰려있게 돼요. 평균을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표본 평균, 그러니까 분산은 기존의 분산보다 더 작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혹시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기존의 분산보다 더 작아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 있으면 돼. 이해했어요? 얼마나 작아져?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희석을 더 강하게 시키니까 작아져. 어떻게? 정확히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이해되니? 선생님 이거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도 이것의 엄밀한 증명은 고등과정에서는 불가능해요. 그 납득이 가능하게끔 증명해 놓은 책들이 요즘에까지 종종 보이는데 그건 납득이 가능한 것이지 고등과정을 벗어난 풀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은근슬쩍 집어넣어놨어. 은근슬쩍 집어넣어서 그렇지 고등과정을 벗어나 있어요. 사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렇게 되구나. 그래서 의심이 많은 나는 한번 확인을 해봤다 이거야. 표본이 모집단에 1, 2, 3이 있는데 거기서 표본의 크기가 몇 개인? 2개의 표본들을 가지고 진짜로 분산들을 구해봤는데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진짜 너의 정확히 절반이 되었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오케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습니다. 아까 그 개념하고 똑같이 아까 그 개념도 교육과정을 벗어나야 사실 엄밀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아까 뒤에 설명해 놓은 거 같잖아요. 그거 은근슬쩍 교육과정 없는 내용 다 집어넣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교육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모르는지. 정말로 그렇게 돼요.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것의 의미 알겠습니까? 표본 평균들은 무수히 많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냐고? 아까는 9개 썼지 않습니까?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1000개라고 해보자. 많으니까 표본 추출하겠지. 여기서 내가 몇 개만, 50개만 추출해볼까? 그리고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 몇 개? 1000개.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1000개. 그 1000에 몇 제곱? 50제곱만큼 표본 평균들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죠.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 각각 평균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 그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C였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니? 자,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렁이 담당 넘어가듯이 설명하고 있어. 이게 고등과정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x1부터 xn까지 서로 독립이다. 이 말 자체도 배우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가. 그냥 책의 뜻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혀. 이런 것들도 뭔 말인지 사실 고등학생 과정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이것들이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아래 있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뿐이니까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페이지는 의미가 없다.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죠?
옛날에 선생님이 이거 막 알고 있을 때 막 수업 시간에 얘들 봐봐. 이거 봐봐.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막 신나가지고 설명했는데요. 의미가 1도 없더라고. 자, 그 다음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 n1, n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각각 x바, y바라고 하자. 네, 이 상황은 이런 상태입니다. 봐보세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x가 여기 있어요. 한 친구는 n5개를 뽑았고요.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한 친구는 n2개를 뽑았고요. 이것의 평균을 y바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이때 x바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내가 뽑은 건 한 개죠. 하지만 여기서 x바는 x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x바들. 엄청나게 많은 x바들이 있는데 그 x바들이 어떤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고요. y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볼까요? 많이 뽑을수록, 그러니까 많이 뽑을수록 분산이 커져야 작아요. 많이 뽑을수록 분산은 더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그래프가 더 뻣뻣하게 쓴다는 이야기겠죠. 그 정도만 생각해볼까요? 자, 둘 다 이게 x인지 얘가 y인지 알고 있군요. 이 gx가 fx가 바로 x의 x바들의 모임이고요. 얘는 y바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누가 더 표준 편차가 작죠? g가 더 작죠. y가. 누가 더 많이 뽑았죠? 그냥? y가 더 많이 뽑았어요. y가 더 많이 뽑았으니까 n2가 더 커야 돼서 디귿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누구의 표준 편차가 더 크죠? x바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니까 참. 평균은 둘이 같으니까 10.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모 평균과 벌써 40분이야? 이런. 자, 가보자. 모 평균 50. 왜 이렇게 뭐 설명하다 이렇게, 아까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안 돼! 내가 이거 사달라 했다고. 자, 모 집단, 모 평균이 얼마? 50. 모 표준 편차가 5. 여기서 크기가 n개짜리 표본을 뽑았어. 이 x바들 몇 개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x바들이 있습니다. 그 x바들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얘랑 똑같이 50. 그때 표준 편차가 3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원래 5에서 루트 n으로 나눈 것이 표준 편차거든요. 그게 얼마 나는 거야? 3분의 1이요. 계산하시면 225개인가요? 1525개니까 맞지? 네. 표본의 크기는 2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4입니다.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해요.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1 이하가 된답니다. 이 x바들은 몇 개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x바들의 표준 편차예요. x바들의 표준 편차가 1 이하가 된대요. 그 어떻게 구해요? 표준 편차를 뭘로 나누면? 루트에 나누면 되는데 그 값이 1보다 뭐 해야 돼요? 잠깐만, 몇 개를 뽑아야 됩니까? 16개 이상을 뽑아야 됩니다. 라는 거죠. 됐어요? 이거 풀어볼 수 있겠니? 잠깐만. 풀어주시까.
자, 3번 한번 볼게요.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 표가 주어질 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네, 똑같습니다. 얘는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수업 오늘 친구 여기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다. 모집단입니다.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6분의 1이죠.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이런 거예요. 모집단에 마이너스 2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는데 마이너스 2는 전체 6분의 2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가 있다는 뜻이고 0은 전체 6분의 3 3개가 있다는 뜻이고 하나는 1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 중에서 여기에서 뽑습니다. 몇 개를 뽑아요? 16개를 뽑는데 그러면 X바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X바들이. 그 X바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죠. 그래요? X바들의 평균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모 평균하고 똑같았다고요. X바들의 분산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n분의 얼마? 분산이 있다고 그렇죠? 이 n이 얼마인데 16이었다는 거죠. 결국에 이 문제는 뭐로 바뀌는 거니? 이것의 평균과 이것의 분산을 구하시오 라는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이해되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은 선생님 여기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앞에 방금 우리가 풀었던 것도 있죠?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서 확인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과제로 드릴게요.